어머니께서 보고 계신데 한 말씀 하실 말 없으세요? 피해자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나한테 또 죽어.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습니다.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공판에서 장대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돌아온 대답은 전혀 미안하지 않다였습니다. 장대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다.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장대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파랑의 조성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이라고 불리는 장대호 씨죠. 이미 언론에 신상과 얼굴이 공개된 피고인이죠. 피고인 사건의 1심 재판 첫 기일이 열리면서 그 사건과 관련돼서 사형 문제에 관해서 좀 언급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첫 재판에 바로 피고인인 장대호 씨가 그 범행 일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날 바로 공판이 종결이 돼가지고 검찰의 구형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서 사형을 구형했죠. 그러니까 법정 최고형입니다. 사형을 구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고인이 된 피해자를 모독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그다음에 미안한 마음도 없고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검찰 스스로가 밝혔습니다.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11월 5일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형 기준에 따르면 충분히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고요. 왜냐하면 특히 이 사건은 범죄 방법이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낸 뒤에 고인을 죽인 것에서 모자라 그 사체 훼손을 가해서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입니다. 범인으로서 검거된 이후에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는 어떤 정당한 행위이고 물론 법에 위반한 건 맞지만 전혀 잘못했다고 느끼거나 그 다음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반사회적 성향이 굉장히 뚜렷하게 언론에 공개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전혀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사형이 선고되면 과연 집행될 것이냐는 97년 12월 30일에 23명에 대해서 일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단 한 차례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현재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연 우리가 이런 국제사회의 어떤 사형 반대 기류에 맞서서 사형을 실제로 집행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요. 아마 실제로 실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냐? 사형이라는 형은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형이기 때문에 인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로 보고 사형 반대론자들은 사형을 반대하고 있고요.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인권이라고 하면 그 무엇보다 생명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생명권을 인간 스스로의 판단으로 인간에 의해서 박탈하는 것이 과연 그 법치국가 내지는 인권국가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이냐, 그에 대한 반성 내지는 그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형을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이 사형 제도가 타당한 것이냐? 사형 제도로 생명권을 앗아가는 데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반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국가의 위상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과연 사형 제도를 운영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이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영원히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제도를 차라리 도입을 해서 명시적으로 현행은 지금 무기징역형도 가석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통상은 이제 20년 이상 복역한 자에게 가석방 심사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예 가석방에 고려 없는 무기징역형을 만들거나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까닭에 실제로 사형수들의 경우에는 강제노역형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 자체는 무기징역형과 다른 별도의 형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법의 근거 없이 일을 강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수의 대우가 징역형 수감자들보다 유리한 좀 이상한 결론에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차라리 가석방 없거나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거나 하고 강제노역에 따라 국민들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계속된 교화가 이루어지면 더욱 좋고요. 현재 이 비정상적인 형 운영 아니면은 그 교도소 운영에 오히려 그걸 바로잡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형 집행을 사실상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기본적인 이권을 그 자체로 끝내버릴 수 있는 걸 사람의 판단으로 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근본적인 물음. 만약에 잘못 선고된 사건, 억울하게 선고된 사건, 이번에 이춘재 8차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런 사건에서 피해를 도대체 되돌릴 가능성조차 없게 만드는 형의 선고가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자인 사형수가 무기나 유기 형을 선고받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우대받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사형제도를 폐지를 하고 감형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거나 아니면 실제 무기징역형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